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을 위해 첫 단계 개척투쟁, 변혁투쟁을 승리적으로 결석하고 단제 9차 대회를 승리자의 대회, 영광의 대회로 맞이하기 위한 진군 기세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거창한 혁명 실천 속에서 우리 인민은 그 과학성과 정당성, 변혁적 위력이 뚜렷이 검증된 당조항의 혁명 사상을 백성의 복음으로 확고히 틀어지고 나가는 길에 국가의 전면적 부흥장성이 있다는 절대 불변의 신념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TV 화면을 통해 또 실체험을 통해 체감하고 있지만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가 펼쳐진 오늘 사회주의 조국을 더욱 빛내자면 우리 국가의 고유한 특징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새겨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국가의 고유한 특징은 우선 존엄 높은 인민의 나라, 인민성이 철저히 보장된 국가라는 데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인민 대중에게 의거하여, 이것이 경리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한치의 두 팀도 추호의 양보도 없이 견제해 나가시는 영도 사상의 중요입니다. 참다운 인민적 정치 심도는 인민이 오늘과 내일을 다 같이 틀어지고 정확히 개척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조건이 유리함과 불리함에 관계없이 가장 우월한 인민적 시책들을 변함없이 실시하고 인민들이 복리 중진을 위한 거창한 작전들을 연이어 펼치며 후손 만대의 무궁한 행복을 굳건히 담보해주는 우리 공화국이야말로 만민이 공감하고 찬탄하는 참다운 인민의 나라, 지구상의 어느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인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된 가장 존엄 높은 인민의 국가입니다. 우리 국가의 고유한 특징은 또한 사상적 일색화가 실현된 일심단결의 나라, 사상의 유일성이 완벽하게 실현된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온 나라를 하나로 굳게 단합시키는 그 위대한 사상은 오직 탁월한 수령을 모셔야 실현될 수 있습니다. 지나온 10여 년간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고루가신 자옥을 남기신 모든 것들은 사상정신 무장의 교정들이었고 새겨주신 그 모든 가르치심들은 사상사업이 둘도 없는 혁명 교재들이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의 용도 방식의 중요한 특징은 광범한 대중의 사상정신력을 믿고 그 기적의 힘을 무한대로 발양시켜 혁명의 새로운 승리를 일으켜 나가는 데 있습니다. 우리 국가는 철두철미 사상의 유일성으로 강해졌고 우리 사회는 사상을 생명수로 하여 일심으로 다져졌습니다. 인류 사상사의 최고봉을 이루는 위대한 주체 사상을 국가 정치 리념으로 전체 인민의 사상의지와 인생관으로 전환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실현한 일심단결의 나라. 이것이 절정에 솟은 우리 국가의 존의입니다. 자립경제와 자의적 국방력을 건설한 기적의 나라. 자립성이 확고한 나라라는데 우리 국가의 고유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립갱생은 조선혁명의 전노동을 간통하고 있는 유일무이한 투쟁 방식이며 우리의 불변의 전진 방향과 발전 방식입니다. 최근 년간 국난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상과 제도가 고수되고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되고 있는 기적적인 성과들은 자립갱생을 사회주의 건설의 근본 방향, 발전 방식, 불변의 정치 노선으로 틀어지고 자력 부강의 길에서 한치의 탄소도 한 걸음의 양보도 모르는 우리 당의 원칙적인 용도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번영의 한로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의 자력갱생의 노선의 정당성, 그 진리성과 위력은 오늘 이 땅에 펼쳐진 거창한 창조대전과 연이어 일도서고 있는 기념비적 창조물들이 뚜렷이 확증해지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와 국방의 병진을 국책으로 선포하고 성과적으로 실현한 기적의 나라. 바로 이것이 우리 공화국의 불패의 위용입니다. 우리 국가의 고유한 특징은 또한 혁명 위협의 계승 문제를 완벽하게 실현한 개성성이 확고한 전도양양한 나라라는 데 있습니다. 영도의 개성 문제를 이론적으로 실천적으로 완벽하게 해결한 것이야말로 주체 조선이 더 없는 자랑이고
궁지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개척하시고 용도하여 오신 주체혁명위협을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시는 또 한 분의 절세의 위인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그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위협을 줄기차게 전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혁명 위협이 계승해서 군법 문제는 용도의 계승이며 용도의 대가 꿋꿋이 이어질 때 혁명의 대, 승리의 대가 이어지게 됩니다. 혁명 전통 교양의 대전당, 거점들이 훌륭히 꾸려지고 선열들이 투쟁 정신과 기풍을 따라가게 한 사업이 중단 없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또 그 어느 나라에서나 난치병으로 공인된 청년 문제도 가장 완벽하게 해결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철저한 인민성과 사상의 유일성, 확고한 자립성과 일관한 개성성, 바로 이것이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공화국의 고유한 특징이며 이것으로 해서 우리 공화국의 위용은 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를 빛내어 나가자. 과감한 투쟁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강력히 다지자. 애국의 길에서 마음과 지향을 하나로 합치며 사회주의 대가정의 행복을 꽃피워가는 우리 여성들의 고결한 정신세계가 전인민족 진군길에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속에 각지에서 요맹 초급 일꾼 율성자 회의들이 진행됐습니다. 회의들에서는 요맹 돌격대 활동과 요맹 포전 운동, 누에치기 운동 등을 활발히 전개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의 전면적 부흥 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고 있는 초급 요맹위원회들과 일꾼들의 긍정적 소행들이 소개되고 초급 조직들을 더욱 강화하며 요맹원들을 정치 도덕적으로 튼튼히 준비되고 사회주의 애국 사업에 혼신하는 참다운 여성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키우는 데서 나서는 방도적 문제들이 제기됐습니다. 참가자들은 초급 요맹위원회, 초급 단체들을 우리 당에 끝없이 충실하며 동지적으로 굳게 단합된 집단으로 공산주의 오모니 집단으로 꾸려나갈 결의를 가다듬었습니다. 각도 요맹 초급 일꾼 율성자 회의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따라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하며 당 제9차 대회를 향한 전인민족 총진군길에서 조선 여성의 기회를 남김없이 떨쳐갈 요맹 일꾼들과 요맹원들의 혁명적 열의를 배가해준 계기로 됐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3차 회의에서 하신 역사적인 연설을 크나큰 격정 속에 바다하는 각지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당 결정 관철에 총매진해서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자강도의 경공업 부문 생산단위들에서 제품의 질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을 박력 있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강계 학생교복 공장에서 3단계 학생교복 생산에서도 제품의 질 제고를 선차적인 문제로 틀어지고 생산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장평철 특파기자가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에서는 기술 준비 사업을 책임적으로 하고 또 공정검사원들과 품질감독원들의 역할을 높여 학생 교복의 질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3단계 교복 생산에 들어와서 공장에서는 모든 제품의 질을 기술 준비실에서 생산한 견본의 수준에서 생산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업반장들과 공정검사원들, 고기능공들이 교정비에 따르는 학생 교복을 먼저 생산하고 이 과정이 모든 경험을 공장에서는 기술학습을 강화해서 종업원들의 전문 지식과 또 기술 기능 수준을 높이는 한편 합리적인 작업 방법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지구들도 창안 도입해서 제품의 질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강계 가방 공장에서는 생산 공정과 설비들의 기술 개조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10여 가지 기술 혁신안들을 생산해 받아들여 자크 부분과 멜군의 신바지 부분을 비롯한 중요 부문들의 질을 훨씬 높였습니다.
특히 품이 많이 묵으면서도 학생 가방의 미적 효과를 높이는 데서 매우 중요한 공정인 채판 인쇄 공정을 새로 꾸렸습니다. 이렇게 생산 공정을 개조하다 나니까 제품의 질을 높이면서도 공장에서는 모든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자기 기대에 종통하고 생산 공정들마다에서 기술 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켜 맡은 일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도록 하는 등 가방 생산에 온갖 지속을 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경남도의 과일 생산 단위들에서 과일 수확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영골 특파 촬영가가 함경남도에서의 과일 수확을 화면에 담았습니다. 여기는 동해지구의 과일 생산 기지로 소문난 덕송 사과농장입니다. 농장에서는 올해에도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잘해서 흐뭇한 작황을 마련했습니다. 봄철에 자철에서 생산한 흑보산 비료를 구루당 70kg 이상 시비하고 5월부터 6월 사이에 한 차례의 꽃따주기와 두 차례의 열매 섞음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는 병해충 예찰 예보 체계를 철저히 세워놓고 박진육 작업반장의 말에 의하면 올해 농장에서는 품종별 특성과 생육 상태에 맞게 가지 섞음과 덧비려 주기를 비롯한 생육 시기에 따르는 과일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병해충 예찰 예보 사업을 강화해서 맛과 색깔이 보장된 과일 생산량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현재 농장에서는 잘 익은 과일을 허실없이 거둬들이기 위해 수확조기에 들어선 포존들의 영양을 집중시키고 수확한 사과를 제때에 운반하고 있습니다. 복촌군 영전 과수농장에서도 과일 수확이 한창입니다. 농장에서는 포전별, 품종별로 수확조기를 바로 정하고 고유한 색깔이 70% 이상 보장된 과일을 수확해서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나무가 과일을 1차 수확하고 2차 수확에 들어간 나무입니다. 사과의 품종적 특성에 맞게 유기살균제도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쳤고 이렇게 하고 영양도 개선하기 위해서 피토신도 좀 더. 농장에서는 품질이 보장된 과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의 과일나무 비배 관리와 병해충 구제 사업에서 나서는 여러 가지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해서 알당 질량을 늘리면서도 품질이 보장된 과일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했습니다. 수확 계절을 맞이한 황해북도에서도 온 한 해 품들여 가꾼 산열매들을 제때에 따드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습니다. 리독성 특파 기자가 해마다 많은 단나무 열매를 수확하고 있는 연탄군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연탄군은 단나무로 유명한 고장입니다. 올해에도 연탄군 원촌동원 사업소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은 단나무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서 종보당 수확량을 늘렸습니다. 뿌리 활성을 높여줘 단나무 열매에 약효 성분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종보당 30조톤의 질 좋은 유기질 구름을 내고 시기별에 따르는 각종 사업소에서는 단나무 열매들의 무르익은 상태를 구체적으로 요의하고 노력 조직을 합리적으로 해서 단나무 열매들을 호실 없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버섯 생산 단위들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버섯들을 더 많이 생산해서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요리안고 앞선 재배 방법들을 받아들이면서 버섯 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6월부터 9월까지는 그 버섯 생산에서 매우 힘든 계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품종 배출을 겨울철에는 흰건봉 위주로 하고 여름철에는 누타리 품종을 위주로 해서 공장에서는 야외 재배장을 정전의 3배로 확장하고 생산 능력을 높이면서 원료 원천이 풍부한 대용 기지를 적극 이용해서 기질 생산 원가를 낮추면서도 버섯 생산량을 지난 시기에 비해서 1.5배 이상 높이고 있습니다. 보송버섯 공장은 새 품종의 버섯 육종에서 풍부한 경험과 토대를 가진 단위 중의 하나입니다. 취재한 데 의하면 공장에서 올해 새로 육종에서 생산하고 있는 흰 버섯은 맛이 좋고 영양가가 높은 것으로 해서 사람들 속에서 호평을 받고 있는데 이에 토대에서 공장에서는
재배하기 쉽고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 연구를 독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보소 재배의 기질 용기들을 자체로 생산 보장해서 원가를 절약하면서도 보소 생산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현재 공장에서는 보소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릴 목표를 내세우고 기술 역량 강화에 힘을 놓으면서 생산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물질 문화 수준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오늘, 환경관리 사업을 과학적으로 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문제로 나서고 있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만도 환경보호 부문에서 생태 환경의 변화 상태를 시기별로 조사하고 대책할 수 있게 각이한 특정 수단들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활발히 전개되고, 많은 단위들이 깨끗한 생산기술과 선진적인 종합기술들을 받아들여서 환경관리 사업에서 큰 전진이 이룩되었습니다. 여기는 국가해사감독국 중앙해상환경보호조정소입니다. 이곳에서는 선박들에서 산생되는 환경오염 인자들을 제때 포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측정 장치들을 새로 개발해서 해양 생태 환경 관리의 과학화 실현을 위한 기술적 담보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정소에서는 선박 검사에 필요한 5종의 측정 장치와 분석 설비들을 개발 완성한 데 이어서 현재 선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오수 처리 장치와 배기가스 총정 장치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개발된 측정 설비들은 원가가 낮고 성능이 높아 도입 단위들에서 운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 단위의 실정에 맞는 환경관리 체계를 세우고 생산과 경영활동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 대동강 맥주공장입니다. 우리 공장에서는 하루 소비되는 공업용 수량이 많은 것만큼 그에 따르는 퇴수량도 하루에 수백 리방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단계로 어수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종화 방법, 폭기조에 의한 생물학적 종화 방법, 웅집제에 의한 화학적 종화 방법을 고쳐서 방출 폐수를 국가 질 기준에 도달시키고 있습니다. 공장에서는 또한 일꾼들의 직제에 맞게 환경관리를 위한 임무를 명백히 분담해주고 총화 사업을 따라 세우는 것과 함께 기업소의 내부와 외부에 대한 환경 실태 통보를 매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올해 들어와 또다시 환경관리 체계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수단에서 무장 분쟁으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19일 이 나라의 반정부 세력이 북부 다르푸르주에 있는 한 사원에 무인기 공격을 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로 붐비던 사원은 완전히 파괴됐으며 75명이 사망했습니다. 폐허 밑에 사람들이 깔려있어 사망자 수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현지 주민들은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감행되는 잔인한 범죄 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국제공동체에 호소했습니다. 최근 여러 나라에서 고대 시기의 유적 유물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는 인카 제국 이전 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고대 무덤이 발견됐습니다. 무덤에서는 사람의 뼈와 당시 이용됐던 토기 단지들, 조가비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들 중에 하나인 페루에서는 고대 시기 유적 유물들이 자주 발굴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이라크에서도 고대 시기의 무덤대가 발견돼서 고고학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서는 올해 들어와 90년 이제 가장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주요 강들과 온재의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가장 큰 온지의 수위가 대폭 낮아지면서 이곳에서 약 2300년 전의 것으로 보아지는 무덤대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약 40개의 무덤들이 있는 이 무덤대에는 유골들과 동으로 만든 유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이상기후 현상과 그 후과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과정이 우박과 관련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연구 자료에 의하면 우박은 서로 다른 층으로 되어 있는데 중심에 불투명한 핵이 있고 그 주위에 투명한 층과 불투명한 층이 서로 옷바뀌어 있다고 합니다.
우박은 직경이 보통 5mm 이상인 큰 얼음덩어리로서 선악구름에서 원리 흐름 속도가 매우 클 때 형성됩니다. 학자들이 우박을 수집해서 분석해본 결과 물 외에 진균류와 박테리아, 미소 수지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자료에 기초해서 기후 변동 상태를 보다 구체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구사들이 야생동물들의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새로운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사들은 사람의 말을 그대로 흉내내는 앵무새들의 뇌 활동을 기록하고 그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결과 앵무새는 대뇌 피질과 전두엽, 후두엽이 발달되어 있는데 이 전두엽의 조정에 의해서 발성기관이 자극을 받으면서 유연한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한편 침판지들은 서로 특이한 소리를 내거나 특징적인 율동으로 의사소통을 한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침판지들은 마치 북을 치는 것과 같이 나무 줄기를 규칙적으로 두드리면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침판지들이 내는 소리를 녹음해서 분석해본 결과 규칙적이면서도 빠른 속도로 수림 속에서 아주 먼 곳까지 퍼져갔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침판지들의 이러한 행동이 먼 거리 통신의 한 형태로서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침판지 무리와의 연락수단이며 이동 방향과 거리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저승 소위로 이동해오는 저기압과 태풍 18호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해서 전반적 지역에서 비가 내렸고 백두산에서는 첫눈도 내렸는데 17시까지 내린 전국 평균 강수량은 25.1mm로서 9월 하순 평균 강수량을 훨씬 초과했습니다. 비 내린 상태를 더별로 보면은 황해남북도에서 40mm 이상으로서 제일 많았고 함경북도와 라손시에서는 5mm 미만의 적은 비가 내렸습니다. 중부 이남과 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가을철 치고 비교적 많은 비가 내렸는데 특히 여덕과 봉천, 수안, 벽성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50mm 이상의 강수량이 관측됐습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서 평년보다 3도, 어제보다는 4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7도였습니다. 오늘 밤에 약한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북도 서부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저기압권의 영향으로 강원도의 여러 지역에서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지역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안개 주의 경보입니다. 내일 새벽과 오전 사이에 지표면 부근의 상대 습도가 높고 대기가 매우 안정해서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여러 지역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고 특히 북부쪽 지역에서는 보임거리가 100m 이하인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건너길 질서를 잘 지키며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기관사, 운전사들이 차속도를 제한하고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도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도록 하는 등 교통안전에 특별한 주의를 돌려야 할 것입니다. 내일은 약한 저기압골과 거기압의 영향으로 평안남북도의 일부 지역에서 한때 1mm 미만의 이슬비가 내린 후 주로 개이고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1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함주 지방으로서 3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서풍이 불다가 북서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안개가 끼고 오전에는 안개가 끼겠으며 오후부터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2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위령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평송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개였다가 안개가 끼고 어전에 안개가 꼈다가 오후부터 주룩 해야겠습니다. 신의주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룩 해야겠으며 새벽과 어전한 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해주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사리온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룩 개이겠으며 새벽과 어전한 때 안개가 끼겠습니다. 강계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주룩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주룩 개이겠습니다. 충진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 한때 흐리겠습니다. 해산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렸다가 어전부터 점착해야겠습니다. 개송시 남소풍이 불다가 북소풍이 1 내지 3m로 불고 개이겠으나 새벽과 어전한 때 흐리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남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고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소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주룩 해야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의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약하게 불고 함경북도 해상에서는 북소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소풍으로 바뀌면서 점차 약해지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그리고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습니다. 계속해서 9월 26일부터 28일까지 예견되는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6일이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서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는 안개가 끼겠습니다. 27일에는 약해지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북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개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개였다가 흐리겠습니다. 내륙의 일부 지역에선 안개가 끼겠습니다. 28일에는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 2 내지 1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 기간 전국 일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습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